자, 홍콩 코인 시장 열렸다. 효과는? 인데요. 야, 이른바 차이나빔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요. 홍콩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크립토 투자가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미 2월부터 소식이 나와서 많은 코인러들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홍콩은 일종의 중국 시장의 테스트베드다라고 해서 홍콩 시장 문을 여는 곳 곧 중국 시장 문을 여는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뿜뿜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가격은 생각만큼 많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파급력을 가져올지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자우 대표님, 홍콩이 6월부터 가상자산 시장을 개방한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거였나요? 가장 핵심적으로 바뀌는 포인트는 이제 그동안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하려면 전문 투자사 네네. 또는 이제 기관이네요. 고액 자산가들만 투자를 할 수 자, 있었어요. 고액이라면 얼마 있으면 고액인가요? 고액은 800만 홍콩 달러 이상, 한국 돈으로 13억 달러 이상. 자, 여러분은 모두 투자가 원래부터 가능하셨네요. 네. 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거는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해서 6월 1일부터는 개인 투자자까지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있다 이런 이제 가이드를 내놓은 거예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이제 홍콩 거류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가능하냐면 네네. 중국 거주하고 있지만 홍콩의 거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네. 그리고 또 일각견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도 VPN을 통해서 홍콩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런 약간 중국 본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중국 본토는 이제 반 암호화폐잖아요. 맞아요. 암호화폐 못했잖아. 거래가 금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어마어마한 수요가 개인 투자자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존재한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변화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6월 1일 문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비트코인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변화가 없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그냥 일단 미미한 것 같은데. 시점을 좀 봐야 되는데 네네. 6월 1일이라는 시점은 아까 네네. 이장우 대표님이 말씀하신 개인 투자자, 네. 자산이 고액 자산가가 아닌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되는 시점이고 네네. 허용을 해줘도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라이센스가 엄청 까다로워서 다 이 홍콩 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아야지만 거래를 거기서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뭐 신청했다라는 소식은 간간히 들은 것 같은데 발급이 안 몇 되나요? 군데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 발급된 곳이 일단 없고요. 그러면 6월 1일 딱 오픈은 했지만 개방은 했지만 거래소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거래를 할 수가 없었네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네네.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이 크립토 시장에서의 어떤 이 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좀 비이성적인 상황에서도 빔이 이제 올라오기도 네네네.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빔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없었고요. 없었어요? 네, 없었고 네. 일단 여러 가지 왜 없었나요? 지금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홍콩 정부가 상당히 좀 억제기를 강하게 돌리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상장 가능한 코인 자체가 한 8종, 9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네,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무조건 홍콩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네. 그 본토에 있는 분들도 홍콩 달러가 없으면 여기다 돈을 못 넣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쓰잖아요. 네네. 스테이블 코인이 허용되는 시점은 올해 이제 하반기 중 언제쯤 뭐 이렇게 이제 당장은 예고를- 아니다. 예, 당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별로 매가리가 없네요. 일각에서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가 와 그러면 차이나 머니가 들어오는 거야 시장에?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VPN 활용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참고로 이 한국 분들은 저기 VPN 활용해도 홍콩 거래소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굳이 이용할 필요가 있겠냐마는 아무튼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미 중국에서 돈 많고 거래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들은 P2P로 다 거래하고 있다. 암암리에 이미 모두가 다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라고 해서 굳이 새로 시장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기존에는 이렇게 약간 불법적이나 P2P 시장을 활용한 사람들은 자산이 꽤 많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대한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되니까 뭐 일반 대중들도 다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당장 가격이 안 오른 거는 아마도 그 부분이 아닐까. 이미 투자할 사람들은 다 투자하고 있었다. 게다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합법적으로도 투자가 가능했다. 홍콩 내에서. 맞아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네네.
그 사실 홍콩 전은 싱가포르가 거의 이 시장 큰 허브를 주도였죠. 잡고 네네네. 있었거든요. 이제 그 홍콩이 이제 작년 사실 하반기 때부터 이런 정책을 내고 올해 상반기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 선물 최초 ETF가 홍콩 시장에 상장됐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약간 맞아요, 조용히 맞아요. 묻힌 사건들도 있고 어. 이게 약간 어떤 흐름이긴 한데요. 그러면은 이제 홍콩에 베이스를 둔 이제 거래소도 이미 홍콩으로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네네. 호비 거래소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에서 홍콩으로 음, 이동하고 있고 이동하면서 라이센스 신청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뭐 거래소, 펀드들, 크립토 관련 기업들 모이니까 이제 그 규제에 어떤 뭔가 안정성이 있어야 모이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시장에 충분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긴 한데 네네. 우리가 뭐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가장 큰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의 함수. 이제 매크로 환경이 네네. 바뀌다 보니까 이게 팍 반영되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지켜볼 만한 저거긴 한 것 같습니다. 이벤트. 실제로 이제 약간 홍콩 쪽, 그러니까 중국 쪽에 굉장히 밝은 국적이 이제 대만분인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본인이 알고 있는 크립토 업계 친구들이 많이 정말 프로젝트들이 맞아요. 홍콩 쪽으로 많이 옮겨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가격 측면에서는 별 막 뭐 이렇게 그닥 이게 효과가 있나?라는 파급력이 있나 싶지만 일단 프로젝트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장을 개방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홍콩 시장 개방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 홍콩계 거래소로 분류가 되죠. 게이트.io 루머가 돌았어요. 맞아요. 이 간단히 루머의 내용은 뭐냐면 거래소에 돈이 없다, 코인이 없다였거든요. 그래서 내 코인 과연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루머 믿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야말로 진짜 루머인 건가요? 현재까지는 이제 소문으로 조금 이제 보이는데요. 소문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작년 FTX 사태를 막 겪으면서 네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있었던 이제 그 멀티체인 프로토콜의 어떤 기능 문제 그리고 그 최고 그 경쟁자 잠적하고 멀티체인 프로토콜, 멀티체인 프로젝트는 뭐 약간 스캠으로 해서 뭐 공안 조사도 받고 뭐 이런 프로젝트 맞나요? 그 공안 조사까지는 제가 팔로우를 못했는데요. 네, 그 공안 최고 조사도 경영자가 약간 그러니까 잠적도 하고 뭔가 약간 이렇게 들고 날랐다 이런 느낌으로.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런 우려도 있고. 아. 근데 그 멀티체인 토큰 자체가 또 게이트웨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어떤 거래 내역도 막 나오고 하면서 뭐 시장에서 그 유동성에 대한 위기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일파만파 된 거거든요. 이제 그게 한 3, 4일 전에 좀 얘기고요. 뭐 근데 그 사이에 일단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고 그리고 그 멀티체인 프로토콜 자체도 오늘부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표 돌아왔나요? 대표 돌아온 건 아직 이제, 아직 확인 안 됐고요. 네. 그런 걸로 봐서 뭐 아직 크게 문제인 것 같지는 않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뭐 사실 작년 FTX도 마찬가지였지만 네네네. 괜찮다 하다고 터졌잖아요. 맞아요. 아닐 땐 것도 연기가 나진 않을 거니까 혹시나 거기 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네. 좀 이렇게 좀 밸런스를 조정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FTX 때 다 이동을 시켜가지고. 네네. 우리 혹시 김동완 저도 대표님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저는 아까 게이트.io 이걸 보면서 이게 혹시 아까 그 홍콩 규제 당국의 속도 조절론 네. 같은 것과 맥락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있고요. 사실 지금 약간 조금 더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네네네. 부음이 굉장히 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홍콩 건을 어떻게 보냐면 네네네. 결국에는 홍콩이 열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 금지, 소유 금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소유 정도는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 라는 걸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수혜를 풀어주게 되면 엉뚱하게 이제 한국 시장이 조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아무튼 이 얘기는 좀 기니까. 왜 한국이 수혜를 봐요? 왜냐하면 이제 네네. 풀어줘도 어. 거래를 중국 당국이 보는 앞에서 하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2017년, 18년 때 엄청 그 김치 프리미엄 엄청 치솟았던 때처럼 이제 조선족이라든지 일부 이제 거래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중국적인 네네네. 분들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죠. 요거는 조금 더 나중에 깊은 얘기를 들어보도록 얘기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네네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는 얘기가 약간 분위기가 그래요.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는 와중에 SEC가 여러 가지 크립토 업체들과 증권성을 놓고 싸우는 와중에
중국은 풀어주겠단 말이에요. 홍콩을 약간 테스트베드 삼아서 그러면서 크립토 시장의 패권이 어떻게 보면 21년 이후로 다 미국으로 넘어왔다라고 게다가 중국이 21년부터인가요? 22년부터 아예 채굴까지 다 막아버리면서 중국 시장은 이제 크립토에서 끝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개되는 분위기를 보자면 크립토 시장 패권 자체가 미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달라질까요? 아니면 야 그래도 중국은 좀 아니지 않니? 탈중앙이 아니라 중앙화된 어떤 상징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크립토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2017년도에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었죠. 그땐 중국 메타. 중국. 예. 중국 코인도 되게 많이 샀던 맞아요. 기억 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21년도에 대해서는 미국 메타였거든요. 미국의 뭐 나스닥 상장사가 비트코인 확보하고 여러 가지 운용사들을 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오히려 2021년도에 중국이 찬물을 놨었죠. 맞아요. 채굴 금지 맞아요. 5월 달에 막 때리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2023년도 오니까 중국 쪽으로 약간 어느 정도 트렌드한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정치적인 문제도 있긴 해서 현재 이제 바이든 정권 내 임기 내에는 현재 좀 규제 스탠스가 좀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규제 가이드라인을 볼 때 뭐 최근에 유럽의 미카도 나왔고 네네. 미국에서 여러 가이드라인 나오잖아요. 그런 무게감이 사실 홍콩이나 중국 쪽에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패권이 넘어갔다라고 가는 거는 저는 좀 너무 많이 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중국 자체가 사실은 이 비트코인 암호 자산 같은 경우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영향이 있죠. 체제도 있고요. 그래서 자본 유출의 치명적인 자산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홍콩을 하나의 숨쉴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역외 공간이 홍콩을 활용해서 어떤 중국의 어떤 네네. 자산가들이나 이쪽을 통해서 하거나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저는 좀 보고 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요거 짧게 요거 맞춰줄게요. 자, 중국 관련된 요 이슈로, 요 이벤트로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재보다 업 앤 다운 대답만 듣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업 앤 다운. 다운. 대표님, 저는 업. 네, 아, 소폭 예. 상승으로 알겠습니다. 연말 연말에 체크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7,000달러 선이니까요.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크립토 업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즌2에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